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집안의 기운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여 현대 풍수에서는 가능한 집안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물건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는 이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두면 불행을 부르는 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최대한 줄이시려고 노력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그 기는 달라질 것이고, 또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휴지통은 1순위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은 어느 집에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뚜껑이 있는 상쾌한 느낌을 주는 휴지통을 두는 것이 또 기본입니다. 대신 절대 거실에는 두지 마시고 방마다 가능한 하나 정도는 두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현관에 거울입니다. 현대는 현관에 거울을 두어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네, 저도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는 정면에 거울이 있어 좋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운과 재물운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현관에 거울을 두고 싶으시다면 현관 양쪽으로 두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은 항상 밝아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거실은 집안의 명예운과 행복운을 살려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모든 식구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곳은 밖에서의 힘듦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여 이곳은 무조건 밝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 역시 밝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주방과 화장실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살려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항상 소행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차가운 기운이 아주 강한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 소행이라는 것은 차가운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여 누군가는 이 두 곳을 북쪽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동양학은 너무 강해서 좋은 것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여 이 두 곳의 조명은 약간 뜨거운 느낌이 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밝게만 해두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어둡도록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번영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곳은 편안한 쉼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하여 무조건 조명은 은은한 불빛이 나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침실의 벽면은 가능한 단순화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아무런 생각 없이 잠만 편히 푹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날카로운 것은 무엇이든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움을 말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칼이겠죠. 네, 칼이라면 과일을 깎는 칼이든 주방에서 사용을 하는 칼이든 아니면 집안에서 사용을 하는 칼이든 눈에 잘 띄게 보관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 칼은 녹슬지 말아야 하며, 또 오래되었거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칼이 집안에 있게 되면 항상 불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칼은 반드시 주방 서랍 안에 넣어두시거나, 요즘 칼꽂이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곳에 꽂아 두십시오. 일곱 번째로, 주방의 냉장고와 열기구는 가능한 멀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나 화구는 오행상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냉장고는 수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행은 서로 대립되는 오행이죠. 그리고 또한 이 물건들은 주방의 주를 이루는 대표적인 물건들이고요. 하여 이 물건들이 오행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멀리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집안의 커튼입니다. 여러분, 일부 풍수학자들은 집안의 커튼이 너무 무겁고 화려하다면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 다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실의 커튼은 가능한 얇고 심플한 것이 좋으며, 침실에 사용하는 커튼은 가능한 무겁고 두꺼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신 너무 화려한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특히 커튼이 더러워서 눈살이 찌푸려지도록 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서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은 가능한 치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조화와 균형이 잘 맞을 때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번영이 생겨나게 된다고 우리 풍수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의 균형을 깨는 물건들이 바로 짝을 이룬 물건들이에요. 저는 항상 이 풍수학을 타인들에게 권해드릴 때 가능한 식구들에게 수저는 한 세트씩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숟가락과 젓가락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혹 짝 잃은 젓가락이 있으시다면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물론 다른 것들도 짝을 잃은 것이라면 마찬가지겠죠. 원래는 짝이 있었지만 하나가 낡았거나 부서지거나 해서 버린 것이라면 그 나머지 하나 역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로 시든 꽃이나 낡은 화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생애 개념과 사회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네, 생기가 넘치는 식물은 가정을 번영하게 하고 또 생업을 번영시키는 것이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식물이나 낡은 화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기를 강하게 하여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막는 아주 흉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11번째로 여러분, 수족관은 가능한 벽에 붙여두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흉하다고 하셔서 앞마당에는 우물도 파지 않으셨습니다. 네, 항상 우물은 뒷마당에 파셨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적당한 크기 이상의 수족관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무조건 벽에 붙여두세요. 물론 물이 담긴 작은 화병 같은 것, 물병 같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런 수호행의 기운이 아주 강한 큰 수족관 같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을 막아버리는 흉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로 인물화나 추상화는 가능한 벽에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집이든 벽에 걸리는 액자에 인물화가 있다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이 그림 속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분이라면 정말 최고의 풍수도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지 않은 형상의 사람이라면 풍수적으로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네, 물론 추상화도 그러합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13번째로 대리석 테이블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두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대리석으로 식탁을 하거나 바닥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는 집안의 냉한 기운을 강하게 해서 가족 누군가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라면 반드시 수목을 두어 그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하며, 또한 대리석으로 된 테이블을 집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그 테이블 위에 책을 몇 권 올려두셔서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14번째로 집안의 소파는 너무 크거나 너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파는 반드시 거실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입을 하셔야 하며, 또한 이 소파의 개수는 가족의 수를 생각해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소파가 차지하는 면적은 거실 면적의 3분의 1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소파의 개수는 가족의 수보다 하나 정도 많거나 동일할 때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15번째로 화장실과 주방이 서로 마주보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은 모두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또 이 기운이 서로 다투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 혹시 이렇게 배치가 된 가정이라면 항상 화장실의 문은 잘 닫아두어야 하며, 또한 화장실의 입구나 주방의 입구에 커튼을 하나 달아두셔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꼭 액자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걸리는 액자는 거실에 하나, 현관 복도에 하나, 그리고 각 방마다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물이 잘 흐르는 그림이나 수목이 잘 보이는 그림이 가장 좋으며, 각 방마다의 그림은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직업에 맞도록 편안한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17번째로 환기는 집안의 생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바람이 집안으로 잘 들어오도록 환기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18번째로 집안에 먼지나 거미줄은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이 번영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셨고, 또한 이 부지런함의 상징이 바로 깨끗함과 산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집안 어디든 먼지가 많거나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이 집안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